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그 오픈 소스 AI 미디어 데이를 진행을 맡게 된, 그리고 비들 위크의 호스트인 에리카 강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은 강현정이고요. 둘 다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크립토 플래닛의 대표고요. 저희 이번에 비들 위크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행사들의 오늘은 AI에 관련된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 미디어 데이를 주최하게 된 이제 약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일단 간단히 소개를 좀 하는 게 어떨까요? 저희 두 분 대표님 모셨는데요. 이제 국갱랩스의 안주경 대표님과 이제 Near AI, Near Protocol 대표이신 일리아 포수희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소개 좀 할까요? 주경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국갱랩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안두경이라고 합니다. 네, 국갱랩스는 이제 AI 아바타 스타트업으로서 현재 이제 AI 아바타 기반의 음성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자님 분들 모시고 한국의 이제 오픈 소스 AI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ello and good morning. I'm Ilya, co-founder of Near. I've been an AI researcher previously, working at Google, and I'm a co-author on the paper Attention's All You Need, which introduced transformers, the T in GPT.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니어 프로토콜의 공동 창업자인 일리아 폴로스킨이라고 합니다. 앞서서는 구글에서 이제 AI 리서치 같은 것들을 담당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발행물들을 공동 저자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T 관련해서도 개발을 했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급한 저희가 연락 드렸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3일 전에 연락 드렸는데 진짜 저희가 비들위크 준비하면서 AI 쪽은 저희가 처음으로 준비하는 거고, 근데 시기가 너무 또 중요한 시기고, 이제 AI 쪽은 오픈 소스 AI 특히 저희가 꼭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 미디어 데이를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 오픈 소스 AI 서밋 이제 곧 한 1시간, 2시간 뒤에 진행이 될 건데요. 이제 오픈 소스 AI 서밋에 대한 그 주최 배경과, 그리고 이제 또 이후에 진행될 비들 AI 해커톤을 왜 진행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픈 소스 AI 서밋은 사실 저랑 일리아랑 브레인스토밍을 좀 하다가 AI 쪽은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제 오픈 소스 AI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좀 부각이 덜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크립토 웹3 쪽과 AI 쪽이 함께 또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픈 소스 AI 서밋 한번 작년부터 주최하면 어떨까 해서 작년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브러셀에서 주최를 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방콕까지 해서 주최를 했고, 특히 이제 올해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당연히 주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딥시크의 여파로 또 이제 오픈 소스 AI의 중요성이 좀 커지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서울에서 좀 비들 위크 때 열면은 좀 좋은 의미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많은 연사분들이 오시고요. 실제로 이제 이 무브먼트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같이 이제 서밋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해커톤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하이 레벨 토크에서 멈추지 않고 좀 실제로 개발자들한테 기회를 줘서 이 실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이제 리소스를 가지고 에이전트를 빌딩하면 어떨까? 그래서 오픈 소스 에이전트 빌딩 약간 이런 쪽을 같이 좀 장려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주최를 하게 되었는데요.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참여자들을 좀 유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일리아 쪽에서 혹시 그 오픈 소스 AI 서밋 관련해서 어떻게 주최를 하게 되는지 좀 부연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Yeah, thank you for introducing. And high level, open source is extremely important because it opens up a platform for everyone else to innovate and to build on top versus kind of keeping the kind of knowledge and expertise and models closed source.
I kind of historically always been pro open source. Even when I was at Google, I worked on TensorFlow. Even before Google, I was also working on a lot of open source. And I think that is how kind of innovation happens, is by opening things up and really allowing everyone to contribute.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픈 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지식이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모델들을 이제 폐쇄형 모델 안에서 저희끼리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거를 개방을 해서 모두가 그걸 바탕으로 개발을 하고 또 혁신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구글 텐서플로우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 앞서서도 이제 여러 오픈 소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근무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거를 개방을 해서 공유를 했을 때 더 많은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I think with AI, especially in few years, we see an arms race between different labs, and it's kind of the transition that happened from open research that was kind of previously is very troubling, and we can talk about kind of some of the conceptual things there. But I think creating a strong enough movement, right? And we see now this with lots of open source projects who are trying to outcompete closed source labs. Kind of being able to leverage each other's work and move quickly is the way we can continue kind of innovating and also bringing everyone together, right? Not just few companies in Silicon Valley, but actually the rest of the world can also benefit from this. 특히나 이제 AI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랩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오픈 리서치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제약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는 좀 폐쇄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오픈 소스인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상호간에 협업을 하고 또 협력을 해서 같이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혁신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몇 개 기업들만 잘 됐다 한다면, 이제는 이제 상호간에 이 오픈 소스를 바탕으로 해서 협력을 해서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브레인스토밍 할 때도 오픈 소스 AI를 쓸지 일리아가 좋아하는 용어가 있는데 user owned AI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일리아가 설명을 해주고, 이제 어떤 면에서 그게 더 중요한지, 또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또 이제 이해 관계에서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연 설명 가능할까요? Yeah, so kind of there is a dichotomy of closed source and open source, right? Closed source, a company develops software and they offer it as a service, but only they can build and innovate on top of it. Open source, it's everything out and people can build on top of it. One of the challenges with specifically AI is that even if you release the model weights, it's actually not real open source. It's so-called open parameter models, because you as a developer don't, or even the consumer don't actually know what went into the model. You don't know what data went in, so there's no actual source. And so that's kind of the current state because of such a computational intensity of going from the source, right, data and source code to the model.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폐쇄형이랑 개방형 두 개의 이제 이분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폐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자기들만의 개발이고 자기들만의 이제 계속된 혁신이 나타나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픈 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게 열려 있고 아무나 와서 그걸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혁신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AI 같은 경우에 특히나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뭐 어떤 모델을 출시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오픈 소스가 아니라 오픈 패러미터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비자들 그리고 개발자들도 뭐가 출시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지, 어떠한 뭐 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는 실질적으로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And so the idea of user-owned AI is in the contrast to corporate-owned AI. So if you are in a corporation right now
your meta goal, right, is to generate money for that corporation. And so the way you optimize these models, the way these models making decisions are going to be targeted at making more money for the company. And so the inverse of that is a user-owned AI where you actually maximizing well-being of the individual users and their success. And you build models, you build systems, agents through that lens. And that's a very different perspective. It requires open source, so that's part of the user-owned AI. It also requires, the right incentives, and this is where crypto and blockchain comes in.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 소유 AI, 유저 오운 AI하고 이제 그 컴퍼니 오운, 코퍼레이트 오운 AI, 기업이 소유하는 AI 요 두 개로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기업들이 소유하는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어떤 회사에 속해 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것, 수익을 창출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자로서 내가 모델을 또 최적화하고 또 모델이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회사에 어떻게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반면에 사용자가 소유하는 AI, 유저 오운드 AI 같은 경우는 개인의 개인적인 성공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의 어떤 목적 이것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개발을 하거나 시스템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에이전트를 개발을 할 때도 나에게 중요한 나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유용한 방법으로 이게 개발이 되는 것이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픈 소스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인들 인센티브가 필요할 텐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립토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가 같이 묶여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사이트 감사드립니다. 주경님께서는 사실 그 스타트업으로서 AI, 오픈소스 AI를 쓰기가 참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네, 스타트업으로서 어떻게 지금 이제 진행하고 계신지도 설명해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오픈소스 AI는 진짜 스타트업한테 이제 그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뭐 LMM이라든지 이러한 모델을 스타트업이 이제 개발하기에는 막대한 이제 리소스와 자본이 들기 때문에 거의 이제 불가능한 단계까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이런 오픈소스 AI를 활용해서 이런 유저들의 문제점 해결하는 서비스 단에서 좀 집중하는 경향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AI 아바타를 만들고 있는데 AI 아바타는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실행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이런 모든 걸 리얼타임으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잘 듣는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 STT라는 기술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그 STT라는 영역 자체도 되게 헤비하고 한 큰 회사가 하나를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위스퍼라는 이런 오픈소스 AI 그 모델을 저희 데이터로 파인 튜닝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LMN, SLM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이제 미스트럴 사의 그 SLM을 사용해서 저희 데이터로 파인 튜닝하고 있고 그리고 그 TTS나 이런 것도 다 동일하게 오픈 소스를 사용해서 저희 데이터로 파인 튜닝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도 그 오픈 소스 툴인 파이톨치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오픈 소스가 없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용 솔루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격이 비싼 경우도 있고 저희같이 스타트업이 이렇게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들도 저희만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선물이자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담으로 이제 에리카님이 이제 딥시크 나오기 전에 한국에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걸 좀 알려줘야겠다라는 거를 딱 연락이 와서 저도 이제 메타에 다닐 때 저희 팀이 이제 플랫폼 파트너십이라서 이런 오픈 소스를 장려하고 개발자들 지원하는 역할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과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봤을 때 오픈 소스를 지향하는 것보다 이제 각각 이제 대기업들도 지금은 이제 뭐 LG에서 엑사원 등 이렇게 런칭했는데 다 대부분의 이런 클로스드 모델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pay forward 저희도 스타트업에서 오픈 소스를 통해서 많은 가치를 얻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거대한 흐름에서 이코시스템에 동참해서 같이 pay forward 하면서 이 생태계를 같이 키워놔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는데 진짜 에리카님의 해커들, 빌더들만 집중해서 이런 저희의 전통 미디어나 이렇게 알리는 역할을 좀 했으면 이제 좋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기자님들 모셔서 같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그 말을 똑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두경님께서 이제 오픈소스 AI 사용하신다고 해서 저는 이거 너무 좋은 핏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용기를 내서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같이 믿음을 감게 해주시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은 사실 드물거든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페이 포워드라는 거 사실 너무 드문 컨셉이고 저는 사실 많이 실행을 하고 있지만 그걸 실제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이제 대표님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그래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이제 정말 액티브리 사용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약간 오픈 소스 AI에 대한 약간 전망, 지금 보실 때 현 상황은 어떤지, 정말 사용 리소스가 좀 충분한지 또는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걸 조금 또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감히 좀 예측하자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제가 안 되면 좋겠는데요. 저는 점점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안 하다가 이제 딥시크 나오고 페이스북 메타에서 이제 또 라마 나오고 이제 점점점 다 오픈 소스로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풀어야지 이제 그거를 또 개발자들 이용해서 회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반달해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일리아가 말한 것처럼 유저 오운드 AI 이런 컨셉이 이제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AI 이렇게 가진 신기술이 결합해서 점점점 더 오픈되어서 발전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이런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강조하면서 저는 점점점 민주화되는 집단지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한 기업이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약간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다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라서 네이버 또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거 네이버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거 아니고 제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면 이제 뒤처지는 세상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통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인사이트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일리아 쪽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쪽에서 봤을 때도 어떤 좀 전망이 있는지 좀 인사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I mean, my position always that open source always wins, just depends on the time frame. I think even with OpenAI, they announced they're gonna release a model in coming weeks or months, because I think there is enough of kind of this peer pressure that these models are really needs to be able to use by anyone. I think one of the fundamental issues around data privacy and sovereignty is that including, for example, Korea, if you're a Korean company, you do need to have the models and user data running inside the country. And so kind of that requirement means that you need to have the models here, and even for larger companies, having models in every country, having data centers in every country is just not practical. And so there is a very clear need for kind of so-called decentralizing access to these models. And so as well on the kind of global scale, right, the kind of innovation of the methodologies, right? Something that for example, the paper that DeepSeek introduced with a new way of doing reinforcement learning, even though OpenAI indeed had this kind of method or similar method a few months before, but it felt like they're behind now because DeepSeek introduced it, right? So there's there is a power about releasing what you're working on in research, because these ideas are continuously circulating, right? And by releasing them, you actually are, pushing the boundary and showing that you are the place where this technology continues innovating. And so I think that was a very kind of
like really good move for DeepSeek, and also showed that like there's still opportunity everywhere to come up with new novel innovations, and you can build them on top of all of the existing work that's been opened. So I'm just excited to see this continue happening, and then from our side as well, how can we create incentives and like provide resources and maybe reallocate resources to enable more developers, more researchers to really push the open source forward.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물론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오픈소스가 늘 이긴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픈AI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오픈소스 모델을 곧 출시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 그 업계의 그 동료들 간의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누구나 사용 가능한 그런 플랫폼을 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뭐 정보 보호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주권 같은 것도 이제 중요해지게 되는데요. 한국 회사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에서 이제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모델이라던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한국에 둬야만 하는 그런 법안도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도 한국에 존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회사들이 운영을 하는 데이터 센터도 이제 한국 영토 내에서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중앙화된 접근이 더더욱 더 필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론들은 계속해서 이제 혁신이 되고 있는데 딥시크 같은 경우도 이제 강화 학습에 대한 이제 페이퍼를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픈AI 같은 경우도 요와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몇 달 전에 이제 발표를 하고 연구를 하기는 했었었는데 사실은 좀 출시를 좀 미루다 보니까 이제 딥시크가 먼저 이제 선수를 치게 되어서 이제 뒤처져 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사를 하고 리서치를 하면은 그걸 반드시 이제 또 개발을 한 다음에 출시도 하는 등 이제 실행으로 이어져야지만 계속해서 그 추후에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딥시크가 좀 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제 그 오픈 소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뭐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은 계속해서 이제 리서치를 하고 계속된 개발을 통해서 이제 얹어가고 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들로 봤을 때 저는 이러한 이제 오픈 소스로 가는 움직임에 굉장히 좀 환영을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저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오픈 소스를 바탕으로 더 많은 이제 작업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자원을 제공하고 또 재배분을 할 수 있는 등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커버를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다음에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AI는 되게 글로벌한 트렌드기도 하고, 사실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좀 되고 있죠. 아무래도 나라 대 나라로 좀 비교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좀 arms race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이 나라로서 가져야 될 자세라던가 아니면 뭔가 기회 또는 위기 뭐 또는 그런 걸 조금 전반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두경님께서는 스타트업을 여기서 운영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모든 이제 스타트업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저의 시각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제 한국도 많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가두리 양식장 같이 이제 갇혀 있고 우리가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우리 거를 이제 열면 이제 더 많은 이런 해외 빅테크들이 그런 데이터를 가져가서 우리의 그 영역을 어떻게 보면 가져간다는 이렇게 경쟁의 관점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진짜 사실인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는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편승을 해서 좀 잘 할 수 있을까가 이제 모두 이제 겪고 있는 문제점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진 이런 리소스, 인력, 자금 이런 부분이 이제 뭐 구글, 뭐 메타, 뭐 이런 MS와 같은 거 비교할 때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리콘밸리에 일했을 때 한 최소 10분의 1, 20분의 1. 네이버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크지만 미국에 가면 알지 못하고 작은 회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만의 그만 강점을 뭘 살까.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일 못하는 게 이런 글로벌 얼라이언스, 어떻게 보면 니어 AI도 이런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그 이니시에이티브를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글로벌 얼라이언스에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의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큰 흐름에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작은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AI 회사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가 없으면 전혀 일을 이제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기 되게 어려운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하나의 기술만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뭐 바이브 코딩 뭐 이런 개념도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오픈소스를 활용하지 않고는 제품을 또 만들기 어렵고, 근데 이런 기술이 점점 민주화되면서 저희 같은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이렇게 뭔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해커가 이제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좀 저희가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한국어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국어 데이터,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아까 말한 STT, 스피치 투 텍스트를 봤을 때 저희는 이제 특정 한국어 메뉴나 아니면 특정 한국어 아이템에 대한 거를 이런 거대 LMM이 학습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데이터 싸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만의 이제 데이터를 잘 쌓아서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 어떻게 보면 이게 노하우기도 하지만 또 공유하면 점점 커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같이 모아서 공유하고 그런 큰 대기업들도 이런 진짜 데이터를 좀 공개하면서 이런 안전성을 잘 담보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저도 이제 저희 같은 스타트업도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글로벌을 바라보기 때문에 충분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같이 함께하기를 저도 너무 바라고 있습니다. 일야 입장에서는 사실 국내에 자주 오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외부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제 많은 대기업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 좀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 뭐 느낀 바라던가 기회 또는 뭐 한계점, 앞으로 전망 뭐 이런 걸 좀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eah, I mean, there's a lot of different dimensions. Obviously, you mentioned a few already. I think the opportunity for internal market is huge because indeed the kind of, even if the like language like level, it's getting better, but it's still not there for kind of international model. But when it goes to nuances, culture, like specifics of what's happening in Korea, right? Those models definitely fall short. They don't have access to all of the kind of real-time information that's happening in Korea. And so I think there's a huge opportunity here to really integrate all that. On the other side, I think what Korea has been at forefront, right, is entertainment industry is really bringing kind of its own culture everywhere globally. And I think there's a massive opportunity for startups in Korea to do that with AI, with kind of leveraging what, both IP, but also the kind of just like the process and the ability to curate that content to really bring it globally as well. And I think obviously the AI models, fine tuning them for specific things is the way to you actually do that and really scale this to a global audience.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 시장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언어라든가 뭐 인터랙션 모델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내재화되고 개발된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한국만의 어떤 문화라든가 국내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데이터다라고 한다면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통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엔터 쪽에 굉장히 이제 선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이제 엔터 사업이 점점 더 세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데서도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AI를 이용을 해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어떤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또 한국의 컨텐츠를 글로벌화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들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모델들을 뭐 파인 튜닝을 하거나 이제 그런 개발들을 통해서 점점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I mean, the other thing I did mention is because of such a data privacy laws, it's both right now a shortcoming and an opportunity. It's a shortcoming right now because it's so hard to use any of the external software as a service providers. And so the access to kind of some of the innovation that's happening globally is not as well. On the other side, it is an opportunity because you can build in a new way with confidentiality and privacy in mind, and then offer that globally because that's going to become bigger and bigger trend globally as well.
그리고 이제 앞서서 데이터 보안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또 드렸었었는데 사실 한국의 데이터 보안 관련된 법이 워낙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제약으로 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부의 여러 가지 혁신들에 대한 액세스가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약이기는 한데 사실 그러한 제약 상황 안에서 새로운 방법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to give a very specific example, OpenAI has this product called Deep Research, which allows to do a very kind of repeated, like lots of searches, gather a lot of information, then create a report based on that. But it only works on the public information. Now imagine here, in the conglomerate, there's a lot of internal information that will be very useful for creating reports, for doing analysis, for creating business plans. And so creating a product that is able to offer this to these enterprises in a fully privacy-preserving way, right? Where no data leaks outside, no external models are called, no customer information as well leaves, but they're getting the sophisticated AI kind of analysis of their own internal data for specific questions. This would both boost the productivity of these companies, but also create a product that is actually applicable in Europe and in US because companies have very similar kind of requirements globally as well.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리자면 오픈 AI 같은 경우는 딥 리서치라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서치를 한 다음에 이거를 종합을 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기능인데 이거는 공개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서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들, 국내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또 보고서를 쓰고 또 이제 뭐 사업 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이런 대기업들에서 이 내부 정보를 사용을 하되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되 그 기밀은 보호를 하고 또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고객 정보는 사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런 리서치 같은 거를 하고 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든다면 그래서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뭐 AI를 또 이제 접목을 시켜서 뭐 질문을 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든다면 회사 내의 생산성도 크게 개선이 되겠지만 또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그 제약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글로도 이제 뭐 수출을 한다거나 확대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최근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좀 다녀왔는데 그 진행했던 오픈 소스 AI 서밋 아까 말씀드린 그 전에 이번 서울 거 전에 진행을 했던 게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리아가 또 이제 엔비디아 그 컨퍼런스 GTC에서 이제 발표를 2회째,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느꼈던 점, 뭐 또는 약간 그런 인사이트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오픈 소스 AI 서밋을 이제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진행했던 연사분들 중에서 이제 웹3 쪽에서는 비탈릭 비테린이 이더리움 창시자가 이제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에서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제 오픈 AI 루카시라는 이제 그 트랜스포머 공동 저자님께서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건 일리아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구글 딥마인드 등 이제 오픈 소스 AI를 믿는 그런 AI 쪽의 연사들을 좀 많이 초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아무래도 AI 성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오픈 소스를 믿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일리아도 좀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고 어떤 면에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루카시라는 이제 그런 친구분 참여를 하게 됐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행사에 대한 인사이트도 좀 본인이 이제 비탈릭과도 대담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관련돼서 어떤 인사이트를 받게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eah, I mean, AI kind of historically been built in open source, and Lukas specifically was one of the developers back when we worked at Google of a open source. It wasn't large; it was just a language model that was open source by Google. And so Lukas has a long history with open source and really believes in it. And I think also. Again, OpenAI has kind of their corporate strategy and which is, as we see, changing, but
there's a lot of people there who continue kind of pushing for really introducing the research and kind of progress to the rest of the ecosystem. And like that's how everyone learns and that's how we push it forward. 네, 그래서 그 루카 같은 경우는 제가 구글에서 이제 개발자로서 같이 일을 했었던 옛 동료였었는데 이제 구글에서 이제 물론 OS를 바탕으로 그 오픈 소스를 바탕으로 한 이제 작은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아주 크지는 않았었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오픈 소스 관련해서 일을 했던 이제 친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소스에 대한 그 신념이 굉장히 강한데 뭐 기업의 그 전략도 계속해서 이제 뭐 변화를 해 왔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오픈 소스를 계속해서 이제 밀고 있고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리서치라던가 다른 개발 활동을 더 강화를 할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이제 갖고 있는 분입니다. Yeah, and similarly, we had Noah from DeepMind, who I also worked before at Google on TensorFlow, and which is an open source project by Google. So I think there's kind of a whole thread of kind of infrastructure models and work that all of these companies have been pushing, and that allowed to really have kind of be at the forefront of innovation in AI when this applied. So like I really believe that is the way to push forward this space and be the leader as well. 네,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딥마인드 쪽에서도 이제 대표분이 와주셨었는데 제가 또 구글에서 이제 텐설플로우 같이 업무를 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그 회사들 같은 경우도 뭐 인프라나 모델이나 이런 걸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AI 쪽에 오픈 소스를 이용을 해서 AI 혁신을 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전파를 하고 이제 선도를 해 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Yeah, on the kind of where crypto comes in really as important component is when you want to create kind of incentives and when you want to really prevent bad outcomes, right? That those are two kind of sides of the same coin, and that's actually what Vitalik been thinking a lot of. How do we create a set of incentives to for example, make sure that people are still at the core of the kind of AI systems, right? Because what we don't want is, AI at some point decide that people are not needed and just, continue without us. And so one of the ideas he's been talking about is this idea of using experts to effectively create guidance for models, so create a way how models are being weighted, and then allow anyone to contribute a model toward this system in such a way that if it's more aligned with experts, it gets higher weight and in turn gets picked up more. And so in a way, this is a different take on kind of mixture of experts in AI, but it allows to combine both human experts and AI experts and kind of create incentive to really make better decisions that aligned with human preferences.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계속해서 이런 혁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뭐 좀 부정적인 상황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게 된다면 이제 크립토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AI 시스템에 사람 중심의 AI 시스템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동의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또 크립토가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이제 AI의 역할이 점점 커지다가 이제 사람은 빼고 AI 자기들끼리만 앞으로 나가면 또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크립토 쪽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떤 가이던스,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을 만들고 우리가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지만 그리고 또 아무나 이 모델에 이제 와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가이드를 따르는 선에서 이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오픈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역할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뒤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은 사람과 AI의 어떤 조화로운 그런 뭐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된 그런 AI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GTC 엔비디아 좀 너무 약간 AI 컨퍼런스에 거의 뭐야 콘서트 정말 대형 콘서트를 보면 좋을 것 같은 저희도 다녀왔는데 너무 놀라워서 규모에 좀 놀랐는데 일리아가 발표를 한 그 주제와 이번에 주제가 좀 뭔가 좀 다른 여느 발표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웹3 쪽을 좀 더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에 대해서도 조금 배경 설명해 주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Yeah, so this year I've kind of presented some of the work we've done across the ecosystem on how to create a confidential, decentralized machine learning cloud. And this is kind of related to what we've talked about on how to ensure privacy for the user's data, for corporate data, how to ensure that models are able to be used in local countries and in kind of corporate setting. And at the same time, I'm as a model developer or agent developer can trust that my model is not going to be misused and actually going to get paid. Like one of the challenges with open source historically is that if you open source something, you don't make any money. And given it's really expensive to produce these models, you need a way to really recoup the costs to continue innovating. And so how do we kind of create this? And so I've introduced work around combining blockchain incentives, hardware, so-called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s, and kind of AI methodology to really introduce this kind of incentivized confidential machine learning.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기밀이 보장된 탈중앙화 머신러닝 클라우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이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 이제 사용자들도 그렇고 이제 그 기업들도 그렇고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를 하면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하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기업에서도 어떻게 이 데이터 보안을 유지를 하면서 모델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또 사용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저 스스로도 이제 그 에이전트 개발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정보들을 악용을 하지 않고 잘 개발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고민을 담았던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스 같은 거를 사실 공개를 하게 된다면 뭐 공개를 하고 나서 공개된 정보에 대해 공개를 한 만큼 뭐 돈을 벌 수 있으면 이제 제일 좋겠는데 그러면 오픈 소스 같은 경우는 이게 수익화 모델이랑도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블록체인의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제 하드웨어 트러스트 에듀케이션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이거를 또 어떻게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떻게 보안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머신러닝을 개발을 하고 또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들도 개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Yeah, and I think, kind of comparing this year with last year where we had kind of almost everyone except Nikki, authors of the Transformer paper on stage with Jensen. That was a really interesting experience and it was an interesting way to celebrate as well how much Transformers have kind of transform the AI space and in turn the world. I think this year it was even more vivid because Jensen's keynote, for example, was very much so showcasing how AI is starting to make a difference across very different areas of our life, right? Obviously, we have self-driving cars now. There's science. We had 2 Nobel Prizes last year that came for AI researchers, both physics and chemistry. We have obviously day-to-day work and entertainment that's changing. So kind of every aspect of our life is now starting to get transformed with AI. And so kind of it's really exciting to see this growth and transformation. 네,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 제가 다 이제 여기 그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었었는데 이제 보면은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스포머들을 이 어떻게 해서 이 AI의 대전환의 시대를 이제 야기를 하고 또 이끌어가고 있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젠슨 황의 이제 기조 연설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면은 AI가 우리의 생활의 여러 측면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뭐 자율주행도 있기도 하고 뭐 화학 물리 관련해서도 이제 조사를 하고 하는데도 AI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엔터도 마찬가지고 생활의 여러 측면이 이제 AI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쪽이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d all of that is thanks to Google being able to open source the transformers and the paper. So really kind of all of this innovation came from other companies and other places building on top of this work. 네, 그리고 이제 구글도 이제 오픈 소스다 보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트랜스포머라든가 이제 뭐 리서치라든가 여러 활동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혁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참 괄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투경님 관련해서 조금 인사이트나 좀 보신 혹시 추가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관련해서. 너무 잘 설명해줘서 저도 다 일리아가 말한 거에 대부분 다 공감해요. 이렇게 오픈 소스가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빠르게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그거는 확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하는 것보다 이런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이 모든 활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오픈 소스를 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이제 사용하지 않은 시대에 왔고, 아까 일리아가 말한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하고, 그리고 그런 오픈소스 활동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이코시스템에 참여하면서 보상을 얻을 수 있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도 이런 오픈소스, 저희 회사도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좀 많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에리카님이 강조한 것처럼 이런 페이퍼워드 문화가 이제 한국에도 같이 장착이 돼서 한국의 이런 AI 이코시스템도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포함 이제 많은 이제 해커들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좀 지연이 됐는데 너무 인사이트가 좋아서 저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연기가 됐네요. 이와 같이 AI 시장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국내도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과 그리고 기업들에 의해서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국내에 방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기회로 이제 더불어서 더 많은 기회들을 양산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번 첫 회 미디어데이지만은, 그리고 또 오픈소스 AI 서밋 서울도 또 해커톤도 이번 1회인데요. 서울에서 열리는 1회지만 앞으로 더 많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이나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편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오픈소스가 정신도 훌륭하고 또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픈소스의 가장 큰 적은 보안이잖아요. 보안 때문에 오픈소스를 못 쓰게 되고 딥시크도 순식간에 추락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블록체인 중심으로 하니까 보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보안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고 앞으로 오픈소스와 보안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 발전 방향이나 방향성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ah, so in the example of DeepSeek, we actually have, because DeepSeek is open source, right? You can actually run it in a privacy-preserving way where nobody can see the data that you're using it with. So that is actually the power of the open source. And combining it with kind of blockchain incentives, what it allows us to do is to really have kind of the availability of this everywhere, and then also the innovation, the new models, the improvements of the model in specific domains as well, available to people to participate. And so really kind of open source, think of it as a base, and then blockchain is a way how you continue evolving that to be kind of state of the art. Because one important thing about AI is that it's changing every month, right? And so it's really about pace of innovation. So really blockchain is kind of the incentive structure for innovation, and open source is kind of the fundamental for privacy, for kind of sovereignty, for self like user ownership.
네, 그래서 딥시크를 예로 들어보면은 사실 딥시크도 이제 오픈 소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걸 데이터를 보호를 하면서 어떤 데이터를 내가 사용을 했는지 숨기면서 충분히 이제 또 개발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오픈 소스의 힘이기도 한데요. 근데 여기다가 블록체인을 인센티브 수단으로서 이제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개발은 계속해서 장려를 하고, 근데 이제 뭐 특정 모델의 도메인 부분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혁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블록체인에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이 최신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AI라는 것이 이제 매달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되고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혁신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블록체인을 인센티브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이제 오픈 소스는 근간으로 두면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기밀성을 유지를 하면서 데이터 주권도 지키고 데이터 소유권도 이제 충분히 이제 통제를 하면서 개발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좀 멘션 드리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일을 할 때 가장 놀라웠던 게, 여기는 일단은 해커들이 이제 사고를 치고 혹시 사고가 나면 수습하면서 그 혁신의 속도를 되게 빨리 끌어올리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뭔가 사고가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규제를 미리 앞에다 해서 딱 때려놓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 분들은 진짜 성격도 급하고 진취적이어서 너무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사회적 인프라 때문에 그걸 달리지 못하는 게 전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든 담대한 그 어젠다를 끌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혁신을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저 혼자 할 수 당연히 없는 부분이고, 이러한 논의를 해서 그런 안전한 그 놀이터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거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좀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면서 항상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때 아쉬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 네, 저기. 네. 저처럼 개발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사실 챗GPT 같은 걸 그냥 쓰면은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오픈소스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모델을 다운받아서 막 콜랍 같은 거 써가지고 이렇게 로컬에서 구축을 하려면은 되게 어려웠는데, 이런 접근성 분야에서 과연 오픈소스나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의 서비스를 따라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I mean, yes, but obviously it requires a lot of work on the startup side. But the opportunity is, I mean, you probably can describe firsthand experience, but when you're building something that's more specialized for a specific use case, that's when you can leverage open source and make a better experience because you have an ability to customize it a lot more, right? If I'm a developer and I'm using OpenAI, there's only that much I can do with it to really create a different experience, and so you're just kind of relying on whatever OpenAI will release next. And here you have an opportunity to kind of really create new models, combine text to speech with language model with image, and create maybe a webtoon that is talking back to you, right? Which would be really hard to do with OpenAI and kind of customize it to designs of Korean sakura that's happening right now. 네, 뭐 답은 뭐 있다이고, 이제 물론 스타트업 쪽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안 대표님께서 더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지만, 오픈 소스를 바탕으로 해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화될 모델이나던가 특화된 서비스,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그럴 가능성이 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맞춤화할 수 있는 역량이 더 크다라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개발자로서 오픈 소스를 이용을 하는데, 사실 그냥 오픈 소스에서 제공하는 것만 계속 이제 이용을 하게 된다면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해서 스타트업들이 뭐 옆에 이제 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텍스트 스피치라던가 언어 모델이라던가 뭐 이미지 생성, 뭐 웹툰 등등 이제 여러 가지 관련해서 한국에 특화된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서비스나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게 스타트업들의 이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 이제 벚꽃도 예쁘게 폈는데 요거를 이용을 해서 또 특화된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네, 저도 그 일리아 말에 엄청 그 공감하고요. 일단 한 기업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오픈 AI도 챗GPT라는 이런 커스터머 인터페이스도 하지만 이런 또 API 단으로 개발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픈 AI가 이제 제일 잘했다고 하지만 조금 있다가 이제 딥시크 나오고 구글에서 런칭하고 MS 런칭하고 이렇게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이런 독불장군처럼은 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그 생태계를 키워나가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요즘 큰 예가 이제 엔트로픽이 맞나? MCP를 이번에 오픈소스로 풀고 나서 그거를 이제 구글도 받아들이고 오픈 AI도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무브먼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거대한 생태계를 함께 만들고 그 생태계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정글에서 사자만 왕이 아니잖아요. 하이에나도 있고 뭐 늑대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다양한 생태계 구성원들이 그 생태계를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스타트업 저희 같이 이제 꿈을 가지고 하는 스타트업들에도 아직도 충분히 기회가 있고 이런 오픈소스 AI라는 이런 오픈소스 툴이 저희한테 그런 오아시스랑 선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문? 네. 아, 네. 이게 글을 쓰다 보면 그 오픈 소스라는 거를 독자들이 이해를 할 때 그러니까 체감을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거든요. 이거 뭐가 좋은 거야? 약간 이런 건데 최근에 이제 그 오픈 AI 같은 경우는 그 지브리 열풍이 있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어떤 한국의 문화나 한국에서 차별화된 뭐 최적화된 어떤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이 혹시 이제 그런 종류인지,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사실은 이제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인간이 AI를 이용한다기보다는 AI가 AI를 이용하고 인간은 결국에 이제 최종 결과만 받아보고 그 과정에서도 선택이 많이 제거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이 제거되는 시대에 이 로컬 맞춤형 데이터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하는데 그런 어떤 그러니까 지브리 같은 열풍을 보면 아직 뭐랄까 AI가 확실히 좀 더 발전할 만한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걸 또 하나 만드는 스타트업이 생긴다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해를 쉽게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 AI를 도입했을 때 그러면 한국도 아까 이제 그 일리아가 한국은 이제 엔터 업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엔터 관련해서 뭐 어떤 그런 서비스나 컨텐츠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인기를 끈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또 여기에는 또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저는 오픈소스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좀 드는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너무 좋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점이 좀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여기 제가 지금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지브리가 엄청 열풍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오픈 소스를 제일 잘 활용했던 기업 하나 중에 이제 스노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노우 같은 경우는 그 에픽이라고 그 미국의 이제 고등학생 그 졸업 사진 룩으로 해서 그 전 세계를 휩쓸었거든요. 전 세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글로벌 앱스토어 랭킹 1위. 근데 그것도 이제 오픈 소스를 바탕으로 그들만의 독자적인 데이터로 파인튜닝해서 한 모델로 알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뭐 한국에서 먼저 어떻게 보면 더 그런 가장 큰 성공적인 사례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터 같은 경우도 계속 그러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런 큰 모델이 한국의 도메인 스페시픽한 용어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카페에서 그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부르지 않거든요. 뭐 스페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 뭐 이름도 뭐 맛있는 뭐 짬뽕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메뉴명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큰 모델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모델이 오픈소스 기반을 알아들 수 있게 학습하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다 동일할 거예요. 옆에 AI가 우리 집
에 있는 뭐 나의 애장품이나 가족 이름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의 모델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시대까지 또 올 수도 이상적으로 오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여러 도메인 스페시픽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도메인 스페시픽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학습시켜서 할 수 있는 되게 수많은 기회가 있다. 근데 오픈소스가 없으면 그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LMM이나 이런 거대 SLM이든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회가 있다 하면서 좀 예시를 드리고 싶어요. Yeah, I mean, to add, the open source is kind of a stack, right? There's open source data, open source models, and open source, let's just say, agents. And so there's different levels of what you can do. Indeed, there's a lot of IP questions around data side. And I mean, there's a whole topic to discuss there. But for example, there's an approach where you actually can kind of generate synthetic data and use that to fine tune a model. And so, I mean, for example, you can create a new, K-pop band effectively by creating synthetic data, generating this, and kind of letting model indeed like curate itself and then train the new model on that data. And then on the other side, what we want hackers to do here at the BUIDL AI hackathon is really not try to change models because that's kind of slow and expensive, but actually build kind of agents and applications on top, which are kind of bringing use cases to users, right? And so there's a lot more space of innovation that happens there, and the benefit of open source kind of agents is now, for example, we have over 700 or even 800 agents. It's all open source that people can just come in, fork, modify, create their own version, change something, add new ideas, etc. Right? And this can be everything from entertainment, financial, to kind of productivity and kind of commerce. And so the open source there is really about kind of the fast innovation because you don't start from scratch or you only relying on kind of a very limited set of tools that companies provide you, but you're actually leveraging everything that everybody else built and you recombining it. And so just allows you to do a lot more with less. And again, we see, new things coming up on the internet every day because of that. 네, 이제 오픈 소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종의 스택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통이 아니라 데이터 단위 있고 모델 단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에이전트 단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 각각의 이제 그 층별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작업을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지적재산권이라던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좀 긴 얘기니까 일단은 차치를 하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이런 그 신테틱 데이터, 합성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이 있고 그 합성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K-팝 관련해서 한국의 K-팝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이제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합성을 한 다음에 이제 AI가 직접 K-팝 밴드를 만들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훈련을 시켜서 이런 밴드도 만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 뭐 해커톤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는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모델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모델은 손을 대지 않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에이전트라던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어서 붙이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혁신은 일어날 수가 있고 저희만 하더라도 이제 한 700개, 800개 정도 이제 에이전트를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나 오픈 소스다 보니까 아무나 와서 이러한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이게 엔터 산업이 될 수도 있고 금융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될 수가 있고 또 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있고 이제 이런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픈 소스 AI 같은 경우는 결국은 혁신은 이제 그 속도가 관건이 될 텐데 이제 누군가가 시작을 할 때에 그냥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제공을 한 툴킷에서 시작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자적인 정보들을 더해서 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더 적은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이,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의 발전 속도가 이렇게 빠른 거기도 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제 그 오픈 소스계에 챗GPT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빵 나와야 이해도도 훨씬 더 빠르고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와닿는 그런 케이스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머지않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다르게 릴리스가 되고 그래서 어떤 또 누가 이걸 또 나올지는 그 챗GPT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건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뭔가 급하게 진행했는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 활동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네 저희가 또 많이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